자, 이제 상품 등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상품 등록을 해보실 때는 카테고리가 일단은 존재해야 돼요. 계열 카테고리 존재해야 되고, 컬러나 이런 게 있으면, 컬러나 사이즈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이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사이즈가 먼저 등록을 하고, 컬러는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그래서 그 디폴트, 컬러 디폴트는 그냥 0으로 세팅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그 베이지 컬러 사이즈, 요거 지금 운영하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테스팅 해 보셔야 되고, 베이스 사이즈는 얘도 없어도 되고 얘도 없어도 됩니다. 그게 없어도 돼서 이제 그 구스, 저희가 구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구스 안에 코드 1하고 코드 2를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놔서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얘 카테고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이즈하고 컬러 사이즈, 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그렇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써가지고 사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구스에 해당되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이미지, 대표 이미지 한 개 필요하시고요. 다른 이미지들은 여기 구스 이미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상품 디테일 이미지 네임이 있는데, 얘는 이제 상품 설명입니다. 상품 설명이 없으면 적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안 적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필요합니다.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 정보가 다 들어가야 돼요. 한 페이지 안에 전부 다 꼼꼼히 다 집어넣어야 상품 등록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걸로 작성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구스 덤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구스가 먼저 이제 입력이 되고요. 구스에 해당되는 구스 상품 등록하는 게 먼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컬러나 이렇게 이미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컬러 등록하고, 옵션 컬러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프라이스를 등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자.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한 페이지에 다 받으셔야 돼요. 내용이, 받아야 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사이즈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한 개 등록을 해서 사용할 건데, 지금 사진 찍은 게 서버 한 개 돌리시고요. 서버 돌리시고, 사진 한 개 찍은 게 이제 남성 사진, 남성 신발 사진을 한 개 이제 찍었습니다. 이 상품에 보면은 라이센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냥 제가 직접 찍어서 이렇게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한 개, 구두를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실습할 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쪽, 다른 거를 이제 해가지고, 고양이 판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카테고리 등록한 게 하시면, 카테고리는 저희가 등록하고 하는 것을 이제 써놨으니까, 로카로스트 밑에 카테고리 밑에 리스트도 이렇게 해서 한 개 실행해 주시고 됐죠. 지금 신발이 한 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런닝화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애드 눌러서 지금 남성 구두 한 개 등록하겠습니다. 등록을 해서 됐죠. 그래서 남성 구두 한 개 등록이 됐고, 거기 맞춰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상품 등록하는 거를 이렇게 상품 리스트까지는 저희가 이제 구스의 구스 리스트까지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스 밑에 리스트.2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늦게 조정이 돼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네, 손을. 사이즈 자체를 느려서, 원래는 요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대표 이미지를 이제 요 사이즈로 만들어줘야 이게 thumbnail로 만드는 건데, thumbnail이 이미지 리사이징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사이징 해주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이제 조정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보여줄 때 그냥 이제 뿌리기만 하면 되는, 사이즈를 저희가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만 해도 되는 이런 걸 이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사이징 하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 새로 고침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상부 게시판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이미지가 리사이징 안 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 너비하고 높이를 조정이 안 된 상태로 맨 처음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됐죠? 그래서 상품이 한 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등록을 하는 버튼을 한 개 만들고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그 관리자 등급이랑 이제 조건에 맞춰서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저희가 이제 상품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때 상품 구스 밑에 뷰스 웹-하나 밑에 뷰스 밑에 구스 밑에 이쪽에 이제 list.jsp 이거를 이제 권한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면 로그인이 됐을 때 보여주자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권한 처리 잘 되고, 근데 나중에 로그인을 안 하면 참 힘들어지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이 비어 있으면 또는 관리자 권한이면 원래 관리자 권한이어야지 상품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1하고 9밖에 없어요. 관리자 그 회원 등급이.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권한이어야지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쓰셔야 됩니다. 로그인이 비어있지 않아야 되고요. 로그인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n 사용하시고 로그인을 했었어야 되고, 로그인에 보면 로그인.점 그레이드 넘버 있죠. 그레이드 넘버가 9여야 돼요. 현재는 9보다 크거나 이제 9이어야지 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처리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JSP 주석이고요. 꺽쇠 퍼센테이지 백이라면 JSP 자바 쪽에서 주석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라. 이렇게 사용하시면 누구나 볼 수 있다. 그 아이디를 등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테스트가 다 끝나면 주석을 풀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지금은 이제 그 주석 처리를 해서 이제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맨 끝에다가 이제 이렇게 주석 달아져 있는 거를 주석 처리를 해서 버튼을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자,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쪽 폼에 가서 JSP 쪽까지 이제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JSP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컨트롤러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너럴하게 구스의 구스 컨트롤러 더블 클릭하세요. 그 라이트 폼에 해당되는 거니까 등록 밑으로 내려가세요. 등록 폼 여기 있죠? 라이트 폼 가시고, 이쪽에는 이제 겟방식이고요. 앵커 태그니까 겟방식 맞고요. 라이트 폼.2 맞고요. 됐죠? 라이트 폼 매수도 그대로 맞고요. 이제 인포메이션은 안 찍어도 되지만 일단은 이쪽에 들어와서 했다. 들어가시고요. 구스 폴더 밑에 라이트 폼.jsp로 가라. 이렇게 시켜놓은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쪽에 잘 세팅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됐죠? 잘 됐고,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돼요, 이제? JSP. 요게 JSP니까 JSP를 보십니다. 되셨죠? JSP에 해당되는 것을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포메이션에 맞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작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뷰스 아래, 구스 아래, 라이트 폼.jsp. 더블 클릭하시면 정해진 일반 게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상품 등록이라고 지금 이제 다 바꾸시면 되겠죠? 자, 상품 등록으로 좀 바꿔주시고, 타이틀도 상품 등록이라고 좀 써주세요. 자, 상품 등록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컨테이너인데 이게 카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카드 시스템을 써가지고 요게 제목, 그 다음에 이쪽에 다른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나 이렇게 그 해당될 것은 부터, 얘는 헤더, 그 다음에 여기 그 인풋 태그 전체적으로 이제 좀 쫙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바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서 포메이션을 맞춰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자, 이제 라이트 폼.2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포스트 방식입니다. 지금은 파일 업로드가 꼭 필요하세요. 파일 업로드를 지금 시켜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뭐가 필요해? 이거 말고? 멀티파트 엔코딩 타입이 필요합니다. 엔코딩 타입 필요하시고, 멀티파트 슬래시 폼 다시 데이터.
예, 이런 형식의 지금 이제 넘어가는 형식의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파일에 해당되는 게 넘어가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 누구 이제 뭐라고 쓰시면 되는데, 요까지 그냥,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만, 이제 요까지 잘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그냥 제목만 바꿨습니다. 제목만. 이제 등록 누르시면, 이렇게, 권한 오리가 나왔어요. 아, 이 권한 처리를 해버렸네, 제가. 라이트, 여기에 해당되는 게 권한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 너무 빨리 만들었어. 그래서 그 나중에 AP 저희가 권한 처리하는 거는 인터셉터로 했죠. 그래서 그 인터셉터 util의 인터셉터에 보시면 오더리티 인터셉터가 있습니다. 권한 처리를 했는데 여기 이제 구스의 라이트 폼으로 갈 때는 9등급에 해당되는 권한이 필요하다. 로그인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로그인 처리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 권한 처리는 나중에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꾸 걸어 놓으시면, 자바 고칠 때마다 서버가 다시 리스타트 되니까 세션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로그인을 엄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발이 다 끝날 때까지는 어차피 이게 아이디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를 가지고 합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석 처리를, 권한 처리를 해당 것을 이제 주석을 처리를 해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게 그 다음에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세요. 풀어주셔가지고 마지막에 권한 처리. 그래서 개발할 때의 권한 처리를 맨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근데 아이디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강제 아이디 이렇게 하드 코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시면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이렇게 상품 등록에 해당되는 게 나오게 되죠. 제목부터 쭉 나오는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상품 등록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디자인, 화면 설계를 좀 해가지고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거 전부 다 한번 대충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요 DB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카테고리가 저희가 입력할 때 카테고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는 이제 대분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분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대분류를 선택해 하셔야 되고요. 대분류 선택을 하면 선택된 대분류에 따라서 중분류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따라서 선택을 하고, 걔를 이제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선택해가지고 가져와서 뿌려줘야 한다. 얘 리스트로 뿌려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입력할 때 대분류에 대한 거는 DB에 있으니까, 요 DB에 있습니다. DB에 있으니까 DB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할 때 가져와야 하는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분류를 선택하면 이 대분류를 키로 해서 거기에 대한 중분류를 꺼내와야 되는구나. 지난 시간에 대분류를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분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SQL 쿼리를 작성해 보셨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작성하셔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해서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근데 얘도 이제 중분류도 얘도 DB에 있어요. DB에 있어가지고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1번 파라미터로 넘겨서 페이지를 바꿔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입력한 데이터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중분류 가져올 때는 아작스를 이용하자.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아작스 이용. 저희가 아작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게 아작스도 서버 요청이기 때문에 비이동기식 요청이므로 URL이 필요하세요. 대분류 선택은 그냥 선택할 때 여기에 이제 화면에 대한 카테고리를 입력할 때 이미 가져오셔야 돼요. 가져와 쓰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넘겼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분류를 선택할 때에 대분류를 꺼내오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됐죠? 네? 맨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대분류가 꺼내와져야 합니다. 꺼내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모델이 필요한 거죠. 라이트에 모델을 담아서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필요하니까 모델을 선언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개 써주시고요. 써주시고 여기에 이제 그 대분류 리스트를 가져오는 XML 처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리소스 그 src 메인의 리소스 아래 src 제어하게 구스 밑에 지금 매퍼 밑에 그 구스 매퍼.xml 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리스트 그 다음에 뭐 getTotal로 그 다음에 서치에 해당되는 거 이제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인크리즈 조회수 만들어놨고 뷰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라이트 등록하는 거 만들어놨고 등록은 이제 요거는 지우시는 걸로 등록 셀렉트 키 예, 키가 필요합니다. 등록할 때 여러 가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품 등록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록을 하셔야 돼요. 트랜지션 처리에 해당되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지우시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시고 딜리트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게 없죠. 다른 게 없어서 지금 그 SQL 디벨로퍼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걸 가져오는 방법 그래서 막 써드렸는데 지금 날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써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분류 가져오기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대분류만 아니라 이제 중분류 가져오기 중분류에 해당되는 것도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근데 대분류나 중분류나 가져올 때에 이제 쿼리가 사실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대분류를 가져와라 할 때는 대분류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넘겨주는 그 저희가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 이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중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중분류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쿼리를 한 개로 아마 쓰셨을 거예요. 저희가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 예, 방법은 자 대분류하고 중분류를 하셨는데 셀렉트에서 셀렉트 해서 이제 그 분류에 대한 걸 카테고리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가져오는 걸로 쓰겠습니다. 프롬 이제 카테고리에서부터 카테고리 테이블에서부터 가져오자. 네, 이렇게 그냥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모든 카테고리를 다 가져오니까 이제 대분류에 해당되는 거 가져오셔야 돼요. 웨어 문장 쓰시고요. 웨어 문장 쓰시고 저희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2에 해당되는 게 현재 0인 거를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시면 이게 대분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작성을 쓰시면 되고 이제 근데 중분류 요건 대분류입니다. 중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 중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걸 가져오는데 0이 아니다. 느낌표에 붙여서 0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이게 이제 중분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대신에 카테고리 1이 같아야 돼요. 여기 한 개 더 붙어 있죠?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이 제가 이제 신발에 해당되는 거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신발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카테고리 신발에 해당되는 거 2 그리고 n 쓴 다음에 카테고리 2가 0이 아닌 거 뭐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가져오시면 얘가 중분류가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대분류를 선택하면 중분류를 가져오셔야 돼요. 얘가 이제 선택해서 사용되는 이제 그 번호에 해당이 되고요. 얘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서 쓰시면 이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시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 코드 1이 있는 경우, 카테고리 코드 1이 0이 아닌 경우, 얘는 0인 경우, 카테고리 코드 0이면은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같은 XM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XML 써가지고 자, 셀렉트 태그고요. 셀렉트
셀렉트 테이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분리에 대한 것을 카테고리니까 카테고리 뭐 get 카테고리 카테고리 뭐 이렇게 써서 카테고리 정도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져올 때 쓰는 거는 리스트를 가져오는데 어떤 리스트냐면 저희가 그 카테고리 부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져오는 리절트 타입 저희가 리절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타입 해당되는 건 org.제락의 저희가 구스 밑에 부여 밑에 그 다음에 카테고리 여기에 있는 거 클래스 여기 패키지 여기 제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그 구스 부여 중에서 카테고리 부여는 안 만들었어요. 이런 뭘 믿고 안 만들었지? 카테고리 그 구스 부여 이게 구스 부여 안에 있어서 구스 부여 안에 여기에 얘는 구스 이미지 얘는 이미지고 구스 부여 안에 있어서 얘는 있어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카테고리 있었는데 카테고리 부여도 리스트로 해야 되니까 꺼내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전부 다 쓰기는 좀 그러니까 클래스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한 개 만드시고 이제 카테고리 지금 카테고리 부여를 한 개 더 만들어 주세요. 대시했죠?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얘 리스트로 꺼낼 때 가져올 겁니다. 위에다가 골뱅이 데이터 넣어주세요. 골뱅이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롬법의 데이터입니다. 프라이빗 변수로 지금 옵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 프라이빗 변수로 지금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 인티저 하면 되겠죠. 그래서 int 인티저 쓰시고 됐죠. 인티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카테고리에 카테 언더바 코드 1 세미콜론 코드 2 하시고 2 만들어 주시고 이제 스트링으로 코드 네임 그래서 스트링으로 카테고리 언더바 네임 이렇게 써라. DB 이름이랑 똑같이 써야 매칭이 잘 되겠죠. 되셨나요? 금방 만들었습니다. 되시겠죠? 네. 카테고리만 이렇게 정렬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 부여한 게 다 만들어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이제 DB 가져올 때 데이터 가져와서 XML 쪽 같이 갑니다. 구스 매퍼 XML 가시고 부여 밑에 카테고리 부여를 여러 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와서 셀렉트 해오세요. 됐죠? 예, 메소드 이름이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 가져오기.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셀렉트 쓰시는 거예요. 셀렉트. 여기 저희가 만들었을 때 여기 SQL 쿼리 그 SQL 디벨로퍼에서 만든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사용하시는데 이게 중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여기 좀 많은 거를 이제 복사하세요. 세미콜론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예, 맨 마지막 세미콜론 지워주시고, 예, 외 문장 쓰시고, 그 별표 쓰는 게 별로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카테고리 코드 2라고 언더바, 코드 1과, 콤마,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2, 콤마,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언더바, 네임. 전부 다 가져오는긴 하는데, 그 별표 쓰는 것을 그 개발하는 사람이나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다른 데이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반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면 이제 시스템이 느려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맨 처음에 그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 시스템 그 점검하러 온 사람이 그 시스템이 느려지면 맨 처음에 보는 게 쿼리에 별표가 있냐 없냐 이것부터 보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귀찮지만 전부 다 써줬고요. 프롬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에서부터 꺼내가지고 가져옵시다 써놨고 외화 문장이 필요합니다. 외화 문장이 필요하신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if 문장에 써주시고요. if 써주시고 저희가 그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이 넘어오는데 코드 1
대시했죠. 코드 1이 넘어오는데 얘가 이제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얘 0인 경우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지금 카테고리 1이라는 거는 이제 0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디폴트로 제가 이제 0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았어요. 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경우에는 이제 0이 아닌 경우죠. 이게 0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if 문장에 더 붙여서, else가 없는 관계로, 카테고리가 0인 경우, 0이다. 0이면,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 2에, 얘가 0이면은, 이제 대분류 가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분류 가족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분류 가족이 처리는, 맨 처음에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이제 카테고리 2가 0인 거,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지금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게 0입니다. 이렇게 0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 주세요. 대시했죠? 네, 가져와 주세요. 카테고리 1이 0이 아니다. 느낌표 이거로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카테고리 1이 2가 아니라 이제 카테고리 들어오는 코드 1. 여기 테스트에서는 샵 중괄 열고 이런 거 안 씁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 매칭할 때만 이제 샵 중괄 열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코드 1 이렇게 해서 얘가 입력해 놓은 선택해서 전달받은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과 같고, 카테고리 2는 0이어야 됩니다.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중분류를 가져오기. 요게 중분류 가져오기입니다. 이렇게 중분류 가져오기. 조건문을 만들어라. 됐죠? 네. 한 이 정도에서 이제 가져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얘를 이제 URL이랑 맞춰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작성해서 쓰셔야 되고, 대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동기식으로 저희가 이거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그럴 때, 상품을 등록할 때 가져옵니다. 가져와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데이터는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을 전달해서, 얘가 전달되는 게 카테고리 코드 1입니다. 1을 전달해서 데이터 가져온 건 똑같으시는데, 이제 URL이 서로 틀려요. URL이 틀리게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사이트 메시 적용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 보셔야 되고요. 사이트 메시가 지금 동기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아작스를 통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컨트롤러 쪽에서 여기 이제 모델이 있으시고요. 서비스 쪽에 이제 이 메소드로 매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한 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갑니다. 이렇게 컨트롤러에 한 개 모델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넘기셔야 돼요. 얘는 이제 대분류를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가 대분류를 가져와서 JSP로 넘기기를 하셔야 돼요. 넘기기.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분류를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풀다운 메뉴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제 대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모델의 빅 카테고리, 카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죠?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 개 만들어 쓰셔야 되는데, 이쪽에 위에 가서 구스 밑에 서비스. 구스 카테고리 말고 제락점 구스. 예. 구스 밑에 서비스. 서비스를 이제 더블 클릭한다. 카테고리 가져오기. 이제 여기 보시면 상품 이미지 변경이 있으신데 한 개 더 있어서 네, 카테고리 가져오기를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카테고리 가져오기. 대분류하고 중분류 똑같이 가져올 수 있으셔야 되고요. 됐죠? 이렇게 쓰시고, 얘는 이제 퍼블릭 메소드니까 퍼블릭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 개를 가져와야 되니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있으시고, 가져야 될 거는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 부여가 여러 개 달려져 있다. get 카테고리라고 이제 해서 가져오시는 걸 썼다. 세미콜론. 전달되는 것은 이제 인티저 타입.
인티저 타입의 카테고리 카테 언더바 코드 1입니다. 코드 1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됩니다. 코드 1에 따라서 중분류냐 대분류냐가 결정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쿼리 만들어 드렸습니다. 더 만들어 드리면 이게 카테고리 그 코드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만들었으니까 이 인터페이스에 따른 이 다른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pl impL에 올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unimplement 메소드 추가해라, add unimplement 메소드를 추가해서 상속받았는데 내가 상속받은 구현하지 않은 거 있으니까 추가하세요. 클릭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현하실 때 이제 오버라이드 붙여서 이제 오버라이드 붙이시면 보시면 이게 지금 내가 쓸 때에 이게 똑같은 거를 인터페이스에 있는 거 똑같은 거를 구현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똑같은 메소드는 똑같은데 그 파라미터가 달라 있거나 뭔가 달라져 있어 가지고 마우스가 되면 상속받은 그 메소드를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더 추가해라 이렇게 쓰는데, 그때 이제 오버라이드 붙여보시면 내가 지금 제대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매퍼에서 이제 매퍼 점 쓰시고 이제 get total row get 카테고리가 없어요. 매퍼 인터페이스에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get 카테고리 이렇게 쓰시고 가로 열고 파라미터로 코드 1 카테고리 코드 1을 그대로 넘겨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됐죠? 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마우스가 되시면 add 추가하자 get 카테고리 create 만들자. 첫 번째입니다. 만들자 메소드 만들자. 매퍼에다가 만들자. 그래서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되시겠죠? 네. 얘가 지금 카테고리 가져오기입니다. 카테고리 가져오기. 그 중분류하고 대분류하고 중분류에 해당되는 거 같이 가져오고요. 가져오는 기능이 합쳐져 있는 상태이고요. 됐죠? 네. 가져 쓰십시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제 여기에 대한 매퍼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구스 매퍼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get 카테고리라고 만들어서 이제 여기 매퍼에 해당되는 요 메소드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게 리절트 타입, 카테고리 부여가 리절트 타입. 이거 샵 중괄호 열고 코드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 됐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얘가 이제 인티저로 썼는데 인티저인 경우에 요 안에 없다라고 나와서 이제 얘가 객체죠. 객체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냥 int로 쓰면은 얘가 지금 이제 이런 거 얘 자체를 변수로 써가지고 샵 해가지고 카테고리 1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인티저로 써서 대문자 레퍼 클래스로 쓰시면 얘 클래스 안에 프로퍼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그럴 때는 요걸 이제 1번 저희가 얘 파람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얘가 이제 골뱅이 지금 얘가 파라미터에서 파람 어노테이션을 붙여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제 요거 카테고리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방법 1번입니다. 사용해 주시는 방법을 쓸 수 있고요. 여기 레퍼 클래스를 int 기본 타입으로 바꾸시면 얘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변수 이름을 아시겠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쓰실 수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맵에다가 담아서 넘겨라. 얘가 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맵으로 다 담아서 넘겨라.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얘가 맵이 돼서 얘 이름으로 꺼내는 거죠. 얘 이름으로 꺼내서 사용을 하자. 변수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사용되는 건 변수 이름이 아니고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파람 안에 들어가 있는 얘 이름으로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얘가 레퍼 클래스인 경우에 이런 거고요. 얘를 기본형인 int로 쓰시면 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파람 붙여놨습니다.
바람 붙여서 저희가 파라미터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써줘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